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자리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중계연구단이라는 사업에서 개발된 그린수소 생산 관련한 수전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주기 분석을 해보면 생산 방식에 따라서 배출되는 CO2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수전해를 이용한 기술을 그리드의 전기를 썼을 때 파워그리드의 50%의 청정 전력이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전주기 분석을 통하면 11kg의 CO2가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90% 이상 청정하게 하든지 혹은 태양광, 원자력, 풍력, 수력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되지 않는 전력원과 직접 순회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전해 기술의 어떤 컨스턴트한 전류 조건에서 운전하던 것을 좀 더 다이나믹하고 어떤 인터미턴트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의 어떤 받는 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20년 기준으로 대략 한 1기가와트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 양은 저희가 소형 수소 충전소의 대략 한 1000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이 20년부터 특히 2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30년 기준으로 40기가와트, 31년에 60기가와트로 아주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시장은 작게는 500조에서 크게는 2000조까지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리딩하는 회사는 수전의 타입별로 다르긴 하지만 알칼라인 쪽에서는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독일의 티센크룹, 프랑스의 맥피, 그리고 노르웨이의 넬 하이드로젠을 들 수가 있고요. 펜 같은 경우는 넬 하이드로젠,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영국의 ITM 파워, 그리고 SK에서 투자한 플러거 파워, 그리고 하이드로제닉스, 커밍스에 인수가 됐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P2G라고 들어볼 겁니다. 파워 투 가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기존의 전력을 전력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관점에서 장시간, 12시간 이상 혹은 계절 저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으로 에너지를 가스의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고 꺼내서 다시 변화해서 쓰겠다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가장 처음으로 보급된 것은 유럽이고요. 유럽에서는 관련한 P2G 보급 실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에 150kW급 수전해 장치를 이용해서 수소 충전소를 타겟팅하는 그런 P2G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는 20MW에서 60MW 규모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 충전소가 아닌 리파이너리라고 하는 정련과 그린 암모니아라고 하는 암모니아 시장, 실은 이 두 시장은 전체 수소 산업에서 현재 80%의 섹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던 것을 그린수소로 대체하는 그런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작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발표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국내의 어떤 그린수소 시장을 조금이나마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로드맵에 따르면은 30년까지 전체 필요한 그린수소의 6% 정도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50년까지 10%에 해당하는 양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소요는 해외에서 그린 암모니아나 액화수소의 형태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요 10%에 해당하는 양을 역산을 해보면 대략 필요한 수준회기의 소요 용량은 25에서 30기가와트 정도가 되고요. 그 양을 저희가 예산으로 환산해 보면 적게는 50조, 많게는 150조까지의 시장도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 걸 알 수 있고 그때 필요한 전력 양도 대략 한 100TWh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면 현재 저희 나라가 연간 사용하는 게 500TW 정도 되니까
현재 기준으로 20%, 50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10%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면 200만 톤, 300만 톤이라고 하는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으로 봐서 국내에서 얼마 안 만드니까 국내 시장이 너무 작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암모니아나 액화수소를 가져오는 형태가 그린 수소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린 수소를 먼저 생산을 해야 되고 국내에서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전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수전의 기술 중에서도 본 중계 연구단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칼라인 수전의 기술이고요. 알칼라인 수전의 기술 같은 경우는 양쪽에 전해질을 넣어주고 가운데 경막을 통해서 OH-라고 하는 이온이 통과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수전의 기술 대비해서 사용되는 소재가 니켈 기반의 저가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 이온을 넘기는 것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밀도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펜 수전의 기술에 대비해서 알칼라인은 10배, 20배 키워야 된다, 부지를 더 차지한다, 풋프린트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다른 펜 기술 같은 경우는 고가의 소재, 이리듐, 백금, 티타늄을 사용하지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극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칼라인은 컴팩트하게 못 만드니까 크게 만드는 게 현재까지의 추세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먼저 팹이나 AM의 기술적 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그룹에서 리딩하고 있는 스택이라고 하는 가장 코어 컴포넌트의 효율은 70에서 80% 수준이고요. 단일 스택의 용량은 작게는 1메가, 크게는 2.5메가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1메가면 수소 충전소, 소형 수소 충전소 1기 정도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런 시스템을 대략 한 20메가와트까지 늘렸고, 한 가지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스택을 만들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25년, 길게는 27년 이내에 자동 양산화하는 공정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도 대부분 1기가와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칼라인 수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다른데요. 기존의 식염수 전기 분해라고 해서 식염수를 전기 분해하면 수소하고 가성소다, 클로린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나 독일의 티센크룹 혹은 드노라와 같은 업체들이 양극실을 염소가스가 아닌 산소가스가 나오게 소재를 변경해줘서 알칼라인 수전의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대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삼고 있고요. 기존의 효율은 대부분이 75에서 85%, 용량은 크게는 10메가까지 스택을 만들고 있고, 시스템은 대략 20에서 35메가와트 정도가 현재 기술적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소 에너젠이라는 하나 업체에서 지금 나주에서 1메가와트 스택에 73에서 77% 효율가를 달성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수십 메가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효율은 어느 기업보다도 훨씬 높은 84%의 효율을 달성하는 원천 소재 기술을 확보했고요. 다만 본 기술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테크로스와 테크윈이라고 하는 선박 평형수 쪽 사업을 하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스케일업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린수 생산 단가를 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장치 가격과 효율을 효율, 장치 가격, 그리고 받는 전기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장치 가격과 효율을 올리고 내구성을 높이는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면 현재 킬로그램당 10,000원 수준을 2,000원까지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수준의 기술이건 기술적 개발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소 생산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동일한 면적, 동일한 부피에서 2배, 3배, 5배가 되는 수소를 만들면 됩니다. 그 부분이 운전적인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운전 전류 밀도라는 것입니다. 커런트 덴시티를 기존의 알칼라인 같은 경우는 효율을 80%에 묶으려면
0.2A 제곱 혹은 뭐 0.4A 제곱에서 운전을 했다면 펜 수전의 기술 같은 경우는 2A 제곱에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밀도의 차이가 10배가 낮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점점 효율을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즉 엔진 출력을 높이듯이 갈 수만 있다면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고가의 소재를 쓰든지 혹은 저가의 소재를 쓰든지 운전 영역이 저전류에 있을 때마다 고전류로 갔을 때 단가를, 장치 가격을 3배, 5배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소재적인 혁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강릉에서 2019년에 발생했던 사고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수소와 산소가스의 섞임이었습니다. 수해 장치는 원천적으로 한쪽엔 수소가 발생되고 다른 쪽엔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차단해 주는 것이 분리막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리막이 되었던 간에 넘어오는 분리막을 통해서 다른 한편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어오는 플럭스라고 하는 그 양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산 밀도가 높을 때, 즉 산소나 수소를 많이 만들 때는 넘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여도 농도가 높지 않은데 우리가 적게 만들 때는 넘어오는 양은 일정하면 농도는 올라가게 돼서 4% 이상이 되면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분리막 기술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재생에너지나 간헐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부하원과 연계를 할 때 특히 설계치보다 낮은 파셜 로드라고 하는데 그 저부하 영역에서 운전을 할 때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어떤 수준의 기회의 어떤 숙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이 수전의 핵심 기술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산업부를 통해서 작게는 250kW부터 현재는 12.5메가까지 다양한 수전의 기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믹스를 통한 신뢰성과 운전 기술을 확보하는 어떤 실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계연구단에서는 15년부터 19년까지 개발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혹은 또 단국대에서 개발된 핵심 소재 기술을 각각의 테크로스, 보야스 에너지, 네이션스, 정우산기와 같은 실제 수요 기업과 협력을 해서 국산화를 하고 어떤 상용 스케일의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해외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다이나믹한, 인터미턴트한 그런 전력원과 연계할 수 있는,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저희는 뭐 2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2세대 수전의 기술이 개발이 돼서 15년에 어떤 시작품이 만들어지고 20년부터는 거의 이제 상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한 5년 정도 뒤져서 15년부터 원천 연구를 하고 있고 본 중개 연구 사업을 통해서 실제 상용화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어떤 성능적 수준은 먼저 앞에서 보여드린 벤치 스케일의 스택이라고 하는 실제 상용 제품의 가장 작은 용량이 되겠습니다. 10에서 40kW 정도의 부하를 핸들링할 수 있는 벤치 스케일 장치고요. 그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보고된 어떤 효율가 80% 이상의 82%의 효율을 기존 상용 장치 대비해서 3배 정도 밀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고 각각의 비금속이 아닌 니켈 기반의 철, 알루미늄 등의 어떤 비기금속 합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랩 스케일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혁신적인 소재를 적용해서 1.6A 제곱의 80%, 즉 펜 수전 장치에 거의 해당하는 정도의 밀도를 알칼라인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라는 이런 기술을 확보했고 내구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알칼라인에서는 고려하기가 좀 어려운 펜 수준의 2A 제곱, 0A 제곱의 사이클을 10분씩 활동하는 그런 정도의 2000 사이클 이상, 즉 5000 사이클 정도면 저희가 10년 정도의 수명을 개런티할 수 있는데 2000 사이클 이상의 환경에서도 0.3% 정도의 열혈만 확보하는 그런 내구성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테크로스라고 하는 가장 시스템 업체에 이제 적용이 될 건데요. 테크로스에서는 향후에 본 기술을 어떤 운전 용이성이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사히나 티센크롭과 유사하지만 좀 신규한 필터 프레스 타입의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본 모듈은 현재 25kW급에서 검증이 됐고 내년까지 250kW까지의 시제품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이런 유로를 패턴을 저희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어떤 그 데드 볼륨도 없게 만들고 이 안에 전류 분포도 상당히 균일하게 만들어서 기존 상용 제품보다도 18% 이상의 어떤 효율이나 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듈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메가와트나 10메가와트 이상으로 스케일업 할 때 상당히 용이한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그린소는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가장 중요한 그린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전의 기술의 어떤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장을 국내로 하든 해외로 하든 수전의 기술의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산화 측면에서 알칼라이든 팸이든 어떤 기술은 고밀도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재에 대한 설계와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중개연구단 사업은 일자리진흥원을 통해서 최초로 랩에서 구현된 혁신적인 소재가 실제 수요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 이후에도 관련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보다 좋은 어떤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혹시 질의응답 받으실 수? 네네. 혹시 조윤석 연구원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영상은 지금 생중계로 되고 있고 사후에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원님에 대한 발표는 추후에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한국 AVL의 그 제라드 호크만 부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